제 전화기가 연결된 화면입니다. 이게 자꾸 먼저 이양해 말씀 구하면 제 전화기다 보니까 혹시 중간에 이제 전화 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아케임을 설치하셨으면 이렇게 이제 그 아이콘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아무것도 없겠죠. 맨 처음에는 그냥 뭐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하시는 분 같이 하세요. 지금 요 화면이 나와야 돼요. 요 화면이 나오시는 겁니까? 안 나오시는 분? 안 나오시면 또 급하시면 또 뒤에 부르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이렇게 딱 빈 화면이 나오는데 가운데 플러스 해가지고 나사 대가리가 있는 거죠. 플러스 나사 모양의 현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키엠은 요 플러스에 나사 대가리만 있어요. 그것만 누르면 됩니다. 그것만. 제가 나사 대가리 표현이 약간 좀 그런데 나사 머리를 할까요? 뭐 하여튼 요 부분만 누르면 이렇게 되게 하는 겁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현장을. 어떤 내가 A라는 현장, 뭐 B라는 현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현장은 무제한 등록이 가능한데 물론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지만 1년 레벨 365는 좀 무제한 가능한 거죠. 근데 일단 현장을 한 개 등록해 보겠습니다. 나사 머리를 누르는 거죠. 나사 머리를. 그러면 사업명, 뭐 감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A라는 프로젝트다, B라는 프로젝트다. 뭐 여기는 지금 뭐 건축사에 관이니까 건축사 해보겠습니다. 건축가 됐네요. 건축사 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마음대로 프로젝트 이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리자 이름은 이제 감리자 이름 쓰는 거죠. 자기 이름 2, 3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상주, 상주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상주 감리자도 됩니다. 상주 감리자도 제주도 같은데 한 10분 이상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주는 비상주, 일단은 비상주로 하겠습니다. 이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밖에. 비상주는 상주는 체크리스트 체계가 틀려가지고 처음에 그거는 다 구분하실 거 아닙니까? 가지고 확인. 그럼 이제 된 겁니다. 현장명, 감리자, 체크리스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은 한 개 동이면 1동이라고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개 동인데 동도 여러 개 동 할 수 있는데 일단 1동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도. 동 추가할 때는 이제 밑에 동 추가가 있습니다. 동 추가가 하시면 되고 요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현재는 이제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붕, 옥탑, 지상, 지하, 기초 그 다음에 전층, 외벽, 외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단데요. 이게 건축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물 모양이 기초가 밑에 있고 지붕이 위에 있고 모양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는 이제 BIM으로 가면 결국 어떤 먼 훗날이겠지만 4, 5년 뒤에는 이제 뭐 3D 모양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걸 가정을 해가지고 기초가 낮은 거고 높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이니까 지붕도 있어야 되고 기초도 있는 거죠. 미리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체크를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옥탑, 지상, 지하에 이제 층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뭐 옥탑은 1층이다. 그 다음 뭐 지상 뭐 5층이다. 그 다음 지하 1층이다.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되시면 밑에 보면 전층이 있고 전층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규모 건축물은 어떤 뭐 미장공사가 붙으면 다 붙잖아요. 뭐 다세대 1층부터 3층짜리면 거의 다 붙어 공사하는데 1층도 작성하고 2층 작성하기 힘드니까 전층이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냥 전층을 선택하고 미장공사 이렇게 마감공사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외벽이나 외부는 뭐냐면 외부는 이제 민원이 하도 많이 생기면 민원에 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민원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민원은 이 건물 안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쪽에 생기는 거니까 외부라는 공간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여놨고 외벽은
아주 뭐 아트한 건물의 외벽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외벽까지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 전층 외부 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되셨으면 저장 등록 저장. 그럼 건축사 회관을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그다음 도면 등록, 도면. 도면은 지금 이게 이제 요게 나중에 PC에서도 제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도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도면 등록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누르면 앨범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 앨범에 있는 사진을 그냥 아무거나 찍으시고 그게 도면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요 안에 도면을 좀 미리 넣어가지고 도면을 불러오겠습니다. 도면을 이제 전화기로 불러와서 할 수도 있는데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 등록할 때는 사무실 PC로 하시는 게 그럼 캐드 도면을 그냥 던져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저도 캐드 도면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전화기에서도 캐드 도면 불러올 수 있게 자기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냥 사진을 아무거나 들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도면을 생각하시고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캐드를 변환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 그럼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이게 다 끝난 겁니다. 도면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 내가 공사 위치 표시가 꼭 중요한 게 아니면 일단 아까 개요만 등록하면 현장이 다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현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밑에 나사 머리를 누르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요 건축사 해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관. 요 프로젝트가 생겼고요. 사진 영 위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제 문제입니다. 전화가 요 사진이 0, 위치 0, 일지 0 체크. 아직까지 아무 정보를 넣은 게 없으니까 다 0000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사진 수가 이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 옆에 보면 사진 썸네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정별 사진 찍는 거는 이 건축사에 대한 이름을 눌러서 좀 더 들어가서 찍을 거고 요거는 밖에는 뭐냐면 전경 사진을 찍는 용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전경 사진은 현장 밖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멀리 보고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래서 이거 아예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등록하는 게 나옵니다. 사진들. 제가 말씀드린 무조건 화면에 내가 찍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나사 대가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앨범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지금 촬영해 보겠습니다. 촬영. 여기서 또 제가 또 지금 이게 사진을 찍으면 이게 이 연결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사진. 전경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경 사진을 올릴 수 있고, 근데 모든 사진 여기 캘린더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전경 사진을 저번에 찍은 거 며칠 전부터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다 이게 불러오셔가지고 날짜를 다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요게 PC라고 생각하시면 PC에서를 화면을 좀 작게 딱 띄워놓고 옆에 각 사진 폴더를 띄울 수 있잖아요. 사진 폴더 사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가 탁 던진 다음에 탁 붙게 되어 있습니다. PC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건 제가 나중에 PC나 노트북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전경사진. 그러니까 프로젝트명 옆에 있는 거는 전경사진입니다. 공정사진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 해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꼭 감리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종료 예정일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종료 예정일이 이 프로젝트 끝나는 날짜를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달인데 뭐 3개월짜리다 그러면 3개월이고 지금 로그인 하셔가지고 결제를 안 하시는데 이 포인트를 저희들이 자동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하십시오. 한 달만 한 번. 요 옆에 플러스 딱 한 번만 누르면 한 달이 딱 하고 밑에 날짜가 나오는데 12월 2일 날 끝나는 걸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그럼 다시 프로젝트 명으로 들어오면서 종료 예정이 설정이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게. 네. 그 다음에
건축사회관을 이제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종료 예정일을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한 번만. 그럼 이제 오늘 날짜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PPT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날짜가 맨 먼저 나오고 날짜를 치면 청수 공간이 나오고 그 공간에서 공간을 선택을 하면 공종이 나오고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2월 1일인데 나는 9월 중순부터 써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실은 다음 타임에서 바로 해드리고 요리 12월 1월 2일 가지고 한번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뭐 9월 달에 됐든 6월 달에 됐든 다시 날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 누르고 날씨 그러면 맑은 거 모르는데 뭐 맑은 일단 하시고 오늘 날씨 좋지 않습니까? 맑은 변하고 됐으면 11월 2일을 그대로 날짜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클릭. 아까 우리가 지붕부터 해가지고 옥탑 1층, 지상 5층, 기초, 전층, 외부 이렇게 딱 층수 넣은 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상 뭐 한 2층 정도 해볼까요? 지상 2층. 층수를 선택을 하는 층수를. 그럼 이제 공종이 쫙 나옵니다. 공종 부분이 20개가 나옵니다. 20개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 기초, 가설, 골조, 보통 순서로 쫙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강해 놓은 게 18번에는 안전이나 민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 19번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됐을 때는 또 중단됐을 때 또 뭐 가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게끔 해놓고요. 공사가 완료됐을 때 완료된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해가지고 골조라고 하죠. 골조 공사. 다른 공정 하시고 다른 공정 해보시고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마지막 화면입니다. 마지막. 복잡한 게 아니고 순서가 머리에 지금 안 들어왔을 뿐인 거지. 현장을 만들고 그 현장명이 생기면 끝나는 날짜 한번 설정해주고 다시 현장명을 치고 들어가면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 날짜를 치면 청수가 나오고 청수를 치면 공종이 있으면 내가 체크할 공종 골조다고 골조를 치면 요 화면이 나오는 것이다. 이 공종에서 이 공종에 대한 사진을 찍고 시공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일지를 쓰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낙사 대가리 사진 등을 누르면 돼요. 앨범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난 날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어제 지난 건데 불러와 보는 거죠. 앨범에서 가져오셔도 찍어보셔도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지금 현재 메인에서 실제 현장에서 하는 거죠. 뭐 이래가지고 찍어보는 거죠. 지금 방금 찍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보드를. 이거는 부가적인 기능인 거죠.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사진을. 그러면 사진이 확대가 되거든요. 요 하단에 보면 좌측 하단에 보면 보드 모양이 있습니다. 요걸 좀 더 저희들이 편하게 바꿀 건데 보드 모양을 한번 딱 눌러보시면 공종을 다시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사진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배근 뭐 그러면 골라가지고 적당한 말을 철근 배근 위치 관계에 관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입력해 보는 거죠. 그렇게 보드를 잘 만들어주는 거죠. 건축사회관 11월 2일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 배분 위치 하는 데 보드에 있다. 만들어줍니다. 어떤 마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마크업. 우측에 보면 롤러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 일단 누르면 페인트가 그리는 거잖아요. 마크업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 그럼 여기서 보면 밑에 뭐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거든요. 동그라미를 하나 딱 생겨가지고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부가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 줄이고 늘릴 수도 있고
여기 점배기가 딱 보이는데 바깥쪽을 딱 치면 이제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움직이고 싶으면 다시 하고 세팅하고. 그 다음에 저장. 상단에 저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연습해 보시면 되고, 사진은 한 공종에 30장까지 찍는 거예요. 30장까지. 여기서 방금 강연 사람인데 강연 문자 보내. 동영상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감리자는 동영상까지는 안 되고, 동영상은 이제 시공장 찍어가지고 나중에 연결하면 여기서 동영상도 없고, 동영상도 제가 아케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났으면 사진도 다 찍었다. 요 정도 됐다 싶으면 그 다음 찍으면 딱 표시돼 주는데 몇 장 찍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딱 클릭하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도면이 이제 들어와 있으면 도면을 불러오면 되고요. 항상 보시면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지상 3층 도면인데 요걸 도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불러오면 하단에 보면 핀 추가가 있습니다. 핀 추가. 그러니까 핀이 딱 생기는 핀 위치, 골조는 가운데에다 하면 되는 거죠. 저장. 여기 위치 표시돼.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내가 아주 정교하게 감리 입지나 이런 현장을 정리하고 싶으면 시공 위치가 표시하면 되고, 아니면 이걸 아예 넘어가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나는 사진만 찍겠다는 분도 있고, 일지만 쓰겠다, 그걸 다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연필만 보이는 게 감리일지입니다. 감리일지.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감리 차관사항, 감리 내용이 있고, 특기사항이 있고,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감리 차관사항은 내가 감리할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항목. 철근, 배근, 규격을 내가 검사하겠다. 철근, 배근, 규격인 거죠. 감리 내용은 뭐냐? 그 결과죠. 내가 자질해가지고 철근, 배근, 간격이 150, 150, 150 체크하니까 맞다, 오케이. 오케이를 적는 거고, 요거는 철근, 배근, 간격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눌러도 되고, 옆에 마법사 봉을 눌러도 되고, 근데 플러스 누르십시오. 플러스. 그러면 위쪽이 위쪽 감리 차관사항은 위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하죠. 그 중에 맞는 걸 자기가 고르는 거죠. 아, 내가 철근 필목 두께도 확인하고, 오늘 여기 이 현장에서 동반의 지지도 뭐 내가 보겠다. 그 다음에 뭐 스트루빈 이런 것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러니 그대로 클릭만 하면 다 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입력. 자동으로 딱 붙는 거죠. 현장에서 쓰는 게 없고 그냥 그대로 클릭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 내용 또 클릭하시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단입니다. 하단. 확인 결과 양호하다, 검증 결과 양호하다 선택을 하는 거죠. 확인, 검증, 나는 검사 뭐 용어를 확인, 검증이라는 용어보다 뭐 확인을 하겠다, 확인 결과 양호 이렇게 하면 입력. 이걸 딱 붙는 거예요. 세 번째 특기사항. 하단에 또 내려가 보는 겁니다. 하단에 안전모 착용 지시, 안전장비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상용구를 정해놓은 안전모 착용 지시, 안전모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건설현장에 요즘은 더 써야 되는데 제가 원래 건설회사 다녔거든요. 개업하기 전에 그때가 2002년 기업이니까 1999년, 98년 그때보다 지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더 안 좋은 거 안 쓰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 짱깨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감리자로서 내 비상경비 가서 갈 때마다 나는 안전모 쓰라 그랬고 안전장비 시설 보안 지시를 내렸다라고 쓰고 내가 감리일지도 기록을 해놨다. 나중에 무슨 안전사고가 생기더라도 그러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내가 옆에 앉아 들어가지고 멱살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 이렇게 딱 써지는 겁니다. 이 감리일지 다 쓴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자, 그러면 저장 딱 하시고 네 번째 동그라미 넘어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딱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 넘어가면 이제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제가 딱이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누르면서 그다음 그 누를 때 밑에 플러스 나사 대가리 누르고 마지막에 나사 대가리 누르는 거죠. 체크리스트. 그럼 체크리스트 딱 뜨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 체크리스트 철근 검초기가 자기가 이 건물에 맞는 거 이게 막 보에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보가 없는 그냥 벽체만 돼 있는데도 그럼 이제 골라 쓰는 거죠. 여기서 뭐 개수나 필요는 했다. 여기서 약간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란색으로 또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영길이 내는 거 내가 다 보겠다. 전부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체크리스트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현장 대리인도 있고 뭐 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명을 누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대리인 서명, 총괄 감리자 서명, 뭐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현장 대리인 있으면 서명해라. 보통 현장 대리인 없죠, 현장에. 그게 문제입니다. 현장 대리인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관해서 그 감리자고 감리자고 어떻게 책임지죠? 교육 맥설자고 있을 수도 없고 구청에서 전수조사 해야지 전수조사. 그러면 일자리 내 생각에는 한 서울시만해도 몇천 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감리자고 책임지래요. 총괄 감리자. 감리자 어떻게 책임지죠? 총괄감 잘 설명하는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완료. 나중에 들어가서 다시 수정해도 됩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날짜도 만들 수 있고 이 수정 편집이 자유로운 내 감리 업무를 지원해주는 노트인 거죠. 전자노트. 내 편하려고 쓰는 거지 내가 여기 막 구애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뭐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하면 내가 나중에 뭐 적시가 되니까 날짜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 만들어가지고 수준이 자유로운데 어떤 걸 해도 이에 대한 감리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감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지 이게 막 종속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뭐 관에다 갈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걔는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입력을 하고 나면 사진이 2장, 위치 표시 하나, 일지 하나, 체크리스트 하나, 여기 서명도 시공자 감리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감리자가 서명했느냐 이거 보면 영영되어 있으면 아닌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초고사 하나 했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됐는데 그럼 이게 과연 서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요 위에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위에 보면 날짜가 읽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11월 2일 나왔고 이게 말금까지 있는데 이번에는 요 옆에 보면 PDF 아이콘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PDF 아이콘 클릭해 보십시오. 방금 만든 감리일지를 보여주는 거죠. 서식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방금 우리 체크리스트 한 거 있잖아요. 서명도 제대로 됐구나 확인 딱 바로 하자 이거죠. 저희들은 그 다음에 사진 대지도 이렇게 찍었고 이렇게 찍었네. 오케이 철수. 사무실 가서 이걸 PC로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여기서 다 하자 이거. 나중에 사무실 가서 해도 되지만 이걸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서명 안 하고 내가 감리 보조 우리 직원을 보내서 내가 급해가지고 야 김기사 보고해 그러면 요 위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 그 밑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 저한테 보내고 하셨어요. 이 제 카톡이거든요. 바로 떠오지 않습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카톡에 떠오잖아요. 카카오톡 닫고 다시 할게요. 내가 나갔는데 건축주가 꼭 그거 챙겨가지고 보내주세요. 현장에서 바로 왔다 바로 보내는 거죠. 건축주 감동할 거 아닙니까? 감동. 우리 감리자 진짜 지정한 시험만 감리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45분인데 조금 PC에서는 그대로 접속하면 아래 한글 파일로도 딱 다운이 되는 거고 PDF 아래 한글이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날짜 만드는 걸 하고 쉬고 다시 한번 그 날 만든 날짜를 해보겠습니다. 과거도 만들 수 있는 과거. 이거는 아키엠은 감리자 업무를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내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노트인 거죠. 전자노트. AI처럼 지가 막 써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뭔가를 클릭만 하면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날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이게 맨 처음에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화면들이 홈 화면이고, 홈 화면에서 프로젝트 명 옆에 있는 거는 전경사진 찍는 거고, 프로젝트 명을 치고 들어가서 안에 작업을 하는 거죠. 하면 이제 날짜를 만들고 날짜 있으면 되는데 11월 2일인데 나는 9월 1일부터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화면에서 상단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점빼기 3개 있습니다. 점빼기 3개 클릭하면 보시면 그 메뉴가 뜹니다. 메뉴. 공간정보 설계도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 만들면서 공간도 만들었고 도면도 집어넣는데 세 번째가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 환경 설정도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맨 밑에 가운데를 딱 보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 아키엠을 하시다가 캘린더 모양이 보이면 날짜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캘린더를 딱 누르면 날짜 관리 팝업이 딱 뜹니다. 날짜 관리 팝업. 여기서 왼쪽이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 나사 대가리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날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캘린더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는 못 만듭니다. 과거만 만들 수 있어요. 9월 1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이랬다면 약간 거시기 하니까 월요일, 9월 3일. 뭐 토요일 이래도 할 뭐 날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날짜 만드는데 이거는 추가해서 만드는 거고요. 미리 쭉 만드셔도 되고 옆에 보면 삭제했습니다. 삭제. 오늘 날짜는 삭제를 못하는데 뭐 날짜 잘못된 거는 삭제할 수도 있고요. 수정은 뭐냐? 과거에 9월 뭐 1일 거를 쇠가빠지 딱 만들어놨는데 9월 2일에 날짜를 잘못 보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 방에 날짜를 그냥 수정을 하면 날짜가 9월 1일인데 2일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감리 업무를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9월 3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로 가려면 요게 하여튼 요 맨 위를 보면 프로젝트 명을 치면 그 프로젝트 돌아가고 여기서 명을 치면 들어가는 겁니다. 요 밑쪽에 보면 이제 요 떼기 되어 있습니다. 9월 3일. 자, 지금 45분이거든요. 한 7분만 쉬시고 딱 55분부터 40, 한 6분 되는데 55분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날짜 만든 가지고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하고 이런 거 있는데 PC에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제가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보통 각 비상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보시잖아요.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계속 로그인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게 완전 이걸 매일 상주감이 아니고 매일 만드시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완전 노트처럼 잘 쓰시는 분이 계시 저희들이 보기에 한 1,000명 이상 되죠. 매일 써야 되는 의무는 없죠. 그렇죠. 비상구는 그러니까 비상구는 주요 공정에 필요한 때거든요. 필요한 때. 그게 애매한 거죠. 그거 딱 정해놨으면 되는데. 근데 골조는 이제 뭐 좀 정확하게 벽체도 보시는 분이 있고 벽체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 오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 내년에 실무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실무 교육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자주 사용.
위대한 쟤들이 쉽게 좀 만든 건데 동영상 매뉴얼 없어요? 있어요. 나라 그 사실 현장 대리인 서명을 현장에 가서 힘들다는 이제 하고 나서 주장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게 나오면 하면 좋을 그렇게 되죠. 그렇게 서명으로 딱 뜨는 거죠 이게. 네. 뜨면서 거기서 검수 요청을 하면 여기 딱 뜨는 거죠. 감리자 요청을 받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이게 저는 몰랐을 텐데 저희 아이디랑 서명하라고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하고 연계되면 아케임은 거의 공짜가 되는 겁니다. 약간 기분이 시공자들은 별로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여기도 돈 받고 이러는 거는 좀 약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여튼 아케임을 엮이면 빌드업을 엮으면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냥 원래 시공자가 메인이잖아요. 12월 1일 빌드업 한 달 동안은 그냥 적응해가지고 자기